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운영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운영체제 하면 무슨 소프트웨어라 그랬어요?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속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 대표적인 게 운영체제라고 그랬고, 운영체제는 이제 컴퓨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이제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하드웨어와 그 시스템적인 하드웨어와 응용 프로그램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없다면 우리가 엑셀을 어떻게 쓰고 포토샵을 어떻게 쓰고 액세스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일단 컴퓨터가 사용할 준비가 되어야지 쓸 수가 있는 거죠. 인터페이스는 이제 상호작용, 소통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잘 준비가 되어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는 게 운영체제죠. 그러니까 중간자 입장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CPU라든지 CPU 중앙처리 장치다라고 그랬죠. 메모리와 같은 컴퓨터 자원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회사 중에서 운영체제가 이제 자원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ABC라는 사람이 동시에 프린터를 사용하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누구한테 할당을 해줄 거냐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을 많이 알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즈에서도 여러분이 운영체제에서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마 윈도우즈일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즈를 쓰면서 정말 편리한 기능이 있지만 그 기능을 모르는 사람은 또 답답하게 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운영체제. 자, 그래서 이 운영체제는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실행관리자라고도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영체제가 하는 역할, 개념 하면 작업의 순서를 정합니다. 동시에 일이 들어왔을 때 누구에게 먼저 할당할 거냐. 그런 결정을 운영체제가 한다 그거죠. 네. 그다음에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또 컴퓨터 자원을 관리를 하고 컴퓨터 사용을 편리하게 해주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사용자와 하드웨어 사이에 어떤 매개체적인 역할을 한다. 그게 이제 운영체제다 그죠. 내가 하드웨어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운영체제다라는 겁니다. 자, 운영체제의 구성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운영체제는 크게 OS라고 하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자,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자, 제어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이제 처리 프로그램으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제어 프로그램, 처리 프로그램으로 구분을 해요. 학자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왜 구분을 해놨죠? 네, 시험 문제 내려고, 우리 애우게 하려고 내놨죠.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제어, 처리. 자, 제어 프로그램은 다시 3개로 구분을 합니다. 처리 프로그램은 2개로 구분을 합니다. 자, 제어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으뜸인 프로그램이 뭐냐? 바로 이제 감시 프로그램입니다. 슈퍼바이저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데요. 감시 프로그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의 순서를 결정을 해주는 작업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처리 프로그램에는 2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처리 프로그램 2가지는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있고요. 언어 번역 프로그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구분해 주면 되고요. 운영체제 구성, 우리가 운영체제라는 한 과목에서 이제 다루게 될 건데 어차피 거기서도 애워야 되니까 미리 기초에서 애우고 갑니다.
제어 프로그램 3가지, 감시, 데이터 관리, 작업 관리.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할까?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종류 외우세요. 근데 종류보다는 이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종류를 기억을 합니다. 처리 프로그램 2가지, 언어 번역, 서비스 프로그램. 이 중에서 자, 감시 프로그램을 슈퍼바이저라고 하는데 언어 번역에서는 이제 내용까지 기억을 해줘야지 돼요. 여기서는 일단 종류 기억합니다. 특히나 제어 프로그램 3가지 꼭 기억을 하고 이 화면 넘어갑니다. 자, 감시 프로그램부터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감시 슈퍼바이저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것, 모든 것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감시 프로그램의 역할입니다. 우리 집안의 관리자, 감시자라고 보면 되세요. 우리 조직의 가장 높은 관리자, 감시자. 그래서 처리할 프로그램에게 주격장치의 빈 공간도 할당을 해주고 프로그램이 주격장치에 올라오지 못하면 실행을 못해요. 주격장치의 공간 확보를 못하면 그 프로그램 실행하지 못하거든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도 실행할 수 있네. 누가 해주는 거예요? 운영체제 중에서 감시 프로그램 해주네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굉장히 일이 많이 있죠.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복잡한 일도 얘가 수행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슈퍼바이저 하면 여러분이 그냥 모든 것을 관리하고 감독한다 이렇게 보면 되세요. 일단 이것만 기억을 해주고 넘어갑니다. 자,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은 자, 시스템에서 취급하는 그런 데이터, 파일 이런 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데이터를 관리를 한다. 그래서 어떤 역할이냐 이제 좀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좀 적어놨어요. 주격장치와 보조격장치가 자료 사이에 자료가 이동한다든지 파일 조작과 처리를 한다든지 입출력 자료, 프로그램 간의 논리적인 연결 이런 역할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데요? 라는 걸 이제 그냥 스킵해도 돼요. 이런 일도 하는구나. 우리가 기억할 거는 그냥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은 이제 데이터를 관리를 한다. 그 정도에서 스톱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관리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작업 관리입니다. 작업 관리는 스케줄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업이 왜 스케줄이 중요하냐면 컴퓨터 처리 속도 면에서는요. 이 CPU한테 막 많이 줘야 돼요. 왜냐하면 CPU는 놀릴 필요가 없거든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쉬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인 컴퓨터 속도가 느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쓰는 컴퓨터라면 나 혼자 그냥 속도 느리면 돼요. 그런데 뭐 네이버의 서버라든지 그런 거 속도 느리면 어때요, 여러분? 손님들은 떠나가 버리잖아요. 이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맨날 허구한 날 느려요. 그러면 고객이 떠나가요. 한 번 떠나간 고객은요, 다시 안 와요. 그죠? 네, 그래서 막 이제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처리할까? 그걸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작업의 연속적인 처리. 1번 작업 끝났으면 바로 2번 작업 들어가야 되죠? 바로 3번 작업 들어가야 되죠? 스케줄 관리하는 거예요. 작업의 연속적인 처리를 위한 스케줄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그냥 이건 여러분이 참고하세요라고 적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명령을 해독을 하고 어떻게 많은 일을 하는지 보세요. 자, 명령을 해독하고 그 작업이 수행되게 준비를 하고 작업이 끝나면 또 마무리를 하고 여러 개의 작업을 수행할 때 연속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통제를 하고 시스템 자원 할당, 작업 연속적으로 처리, 이런 스케줄 이런 걸 담당을 한다. 스케줄 담당. 네. 그죠? 이런 걸 담당하는 게 누구다? 작업 관리 프로그램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 처리 프로그램 2가지가 뭐였어요? 언어 번역 프로그램과 서비스 프로그램이었죠. 자,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우리가 다룰 게 많아요. 그래서 서비스 프로그램부터 봅니다. 서비스 프로그램이란 것은 뭐냐면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프로그램이 제공하지 않는 부수적인 내용을 서비스 해주는 겁니다.
어떤 걸 할까? 사용자들이 많이 찾는 걸 해주겠죠. 사용 빈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시스템 제공자가 미리 작성해가지고 사용자에게 제공해주는 프로그램, 서비스 해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용어적인 면을 보고, 자,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그래서 언어를 번역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언어를 번역해 주나요? 우리 인간이 만든 언어를 번역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명령어를 실행하는 것은 누구예요? 컴퓨터잖아요. 컴퓨터한테는 기계어만 알아먹는 거예요. 인간은 기계어 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고급 언어로 작성을 하겠죠. 그걸 기계어로 번역을 해줘야지 되겠죠. 그게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에요. 됐죠? 그래야지 컴퓨터가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언어를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는 기계어로 바꿔주는 거, 그게 언어 번역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에 관련돼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과정을 한번 볼까요? 그럼 언어가 번역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우리 인간이 만든 언어를 뭐라고 하냐면 고급 언어로 작성된 거 원시 프로그램이다라고 그래요. 원시 프로그램. 이제 영어로는 소스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인간을 위해서 만든 언어예요. 인간은 이해가 돼요. 근데 컴퓨터는 몰라요. 컴퓨터는 뭐로만 작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기계어로만 작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기계어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기계어로 작성된 것을 목적 프로그램이다라고 그래요. 오브젝트 프로그램이다라고. 네, 오브젝트 프로그램. 이거는 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계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누가 바꿔준 거? 누가? 바로 번역기가 바꿔준다라는 겁니다. 번역기. 번역기의 종류는 많아요. 여러분이 보세요. 영어를 통역하는 통역관, 독일어를 통역하는 통역관, 통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언어가 존재하고 그 통역관들, 언어마다 통역관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이것도 많아요.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살펴볼 거고. 그럼 기계어로 바뀌어졌죠. 근데 프로그램 실행하려면 어째야 돼요? 네, 여기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프로그램 하나가 단독으로 실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규모가 큰 경우는 여러 개의 목적 프로그램에 붙어야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목적 프로그램에 붙어야 돼요. 그걸 이제 링크 시켜준다. 이걸 링커라고 합니다. 링커. 그 다음에 이제 링커 앤드 편집해 주는 겁니다. 링케이지 에디터 해가지고 링케이지 에디터 연결시켜주고 편집해 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뭉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로드 모듈,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집니다. 로드 모듈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위고, 로드는 이제 주격장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격장치에 올라갈 수 있는 단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실행할 준비를 하는 거죠. 이때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 됩니다.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됐죠? 이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주격장치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주격장치에 올라가는데 누가 올릴 수가 있냐? 로더가 올려요. 로더가 올려서 드디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해요. 이것이 암기되어 있어야지 돼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원시 프로그램이 번역기에 의해서 목적 프로그램 바뀌어주고, 링케이지 에디터에 의해서 로드 모듈이 만들어서 로더에 의해서 실행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합니다. 네,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을 알았어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보자 그죠.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어의 목적 프로그램으로 바꿔준다 그랬는데 그게 번역기라고 그랬죠. 그럼 번역기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인간의 언어를 번역해주는 번역기에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컴파일러가 가장 중요해요. 컴파일러가 일반적인 번역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번역기 하면은
컴파일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는 이제 고급 언어로 작성된 이제 프로그램을 기계어인 목적 프로그램으로 번역해 줍니다. 한꺼번에 번역하는 거예요. 내가 프로그램 이렇게 짰다. 그걸 한꺼번에 번역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번역하기 때문에 처음에 번역하는 시간은 좀 많이 걸려요. 하지만 한 번 번역한 다음에는 바로 실행만 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실행하는 속도는 빠르게 됩니다.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어셈블러가 있습니다. 어셈블러, 그래서 거의 모든 언어는 컴파일러 방식이에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좀 많은 프로그램 언어들이 컴파일러 방식이 되고요. 어셈블러는 특정한 언어만 번역을 해줘요. 그 특정한 언어가 무엇이냐면 무엇일까요? 어셈블리 언어예요. 어셈블리 언어. 네, 이 언어만 번역해요. 다른 언어는 번역을 못해요. 그래서 이 어셈블리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기계어인 목적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말을 하고 어셈블리 언어가 뭐나요? 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어셈블리 언어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언어를 보면 저급 언어가 있어요. 저급 언어에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기계어가 있고 어셈블리어가 있어요. 이렇게요. 기계어는 모든 게 다 이진수로 되어 있어요. 0이다, 1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정말 힘들죠. 철수야 밥 먹었니? 이렇게 한국어로 말하면 되는데 기계어는 01, 00, 001, 01, 02, 001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1대1로 기호화시켰어요. 그게 어셈블리 언어예요. 자, 더하세요. 1010, 0001 이게 더하라는 뜻이에요. A 뭐 00000001 이게 A예요. 못 알아먹잖아요. 자, 이거는 내가 A, DD로 표시를 해야지 기호시킨 거죠. 그래서 명령어 하나당 기호 하나, 1대1로 기호화시킨 언어가 어셈블리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어셈블러 그 두 번째 줄 기계어를 1대1로 대응시켜 기호화시킨 언어다. 앞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어셈블리어는 이라는 말이 빠졌군요. 어셈블리 언어는 네, 기계어를 1대1로 대응시켜 기호화시킨 언어다. 네, 그렇죠? 어셈블리 하면 이제 우리가 기호화시킨 언어다.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핵심적인 거. 기계어 하면 이진수로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어쨌든 어셈블리어를 번역해 주는 게 누구라고요? 이름도 비슷하죠? 어셈블러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가 나오는데 인터프리터 언어는 바로 실행해 버려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원시 프로그램이 번역교에서 목적 프로그램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실행된다 그랬죠. 인터프리터 언어는 이 원시 프로그램에서 기계어를 거치지 않고 목적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고 여기서 바로 실행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인터프리터 방식이 돼요. 됐죠? 네. 자, 인터프리터. 네. 그래서 줄 단위로 바로바로 실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터프리터 방식을 채택하는 언어는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컴파일러 방식을 채택한 언어의 종류를 외우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어셈블러는 어셈블리 언어 딱 하나 있잖아요. 어셈블리어 하나 있잖아요. 인터프리터는 4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줘야 돼요. 인터프리터 방식을 채택한 언어 이렇게 있습니다. APL, 네, 베이직, 리스프, 스노볼 종류 기억을 하고요. 네, 바로 실행한다는 거. 네. 목적 프로그램 만들지 않는다는 거 그거 중요해요. 자,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 바로 실행해버리고 종류는 이 4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하게 전처리기가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없는 언어도 있고요. 얘는 전처리기입니다. 처리하기 전에 프리 프로세서가 됩니다. 번역하기 전에 처리하는 걸 우린 전처리기라 그래요. 이게 있는 언어도 있고 없는 언어도 있고 근데 C 언어가 대표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주석을 제거하는 거. 주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프로그래머가 이제 설명을 써놓는 경우예요. 자, 여러분이 보세요. 한 번 프로그램 개발할 때 한 30만 라인, 50만 라인 그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데 유지보수를 생각을 해야죠. 내가 항상 여기다 이제 납품을 하고 나서 내가 항상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이민 갈 수도 있고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되죠. 그럼 제3자가 그 프로그램을 이제 유지보수를 요구를 했을 때 연락이 안 돼서 제3자가 왔을 때 설명이 정말 구구절절 잘 써져 있으면 어때요? 분석하기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네, 주석을 많이 써놔요.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근데 이 주석이라는 것은 단순히 설명이지 그거를 실행시킬 때는 컴퓨터 입장에서는 어때요? 주석이 의미가 없죠. 인간이 자기 해설을 위해서 적어놓은 거지 기계 쪽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행할 때는 주석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번역하기 전에 주석을 다 제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일. 그 다음에 이제 상수를 치환을 한다든지, 매크로를 확장을 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전처리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C 언어를 하나의 예로 볼게요. 아직 C 언어를 배우진 않았지만, 익숙해, 그냥 한번 보세요. C 언어는 뭐로 시작하냐면, 메인으로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다 막 명령어 쓰고 끝나게 됩니다. 네, 여기 위에다가 이제 어떻게 써놨냐면, 샵 하고 나서 include 하고 나서 stdio.h 헤더 파일을 가져오는 거예요. 입출력에 관련된 헤더 파일을 가지고 와야지 여기서 printf라는 이제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 자, 또 보면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조금 지우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한 거죠. 특정한 이제 단어를 이제 하는 건데, 샵, define, 정의하겠습니다. PI라는 것은 3.141592로 선언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는 거죠. 정상적인 프로그램 메인부터 진행이 되는데 메인 위에 처리할 게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있는 거죠. 이런 문장을 처리하는 게 전처리기다라는 거죠. PI라는 변수를 3.141592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tdio.h라는 헤더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프리프로세서가 하는 역할이고 C 언어에서 이제 있습니다. 얘는요. 네,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링케이지 에디터가 있었죠. 링케이지 에디터가 뭐였어요? 여러 개의 목적 프로그램을 연결시켜 주는 것을 이제 링케이지 에디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독립되어서 이제 컴파일된 여러 개의 목적 프로그램을 하나에 실행할 수 있는 로드 모듈로 만드는 기능을 해주는 것. 그게 연계 편집 프로그램이다라는 거죠. 되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더가 있죠. 로더는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네. 주격 장치로 프로그램을 적재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로더의 역할도요, 많아요. 또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이론서에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네. 일단 여기서 로더는 뭐다? 주격 장치로 적재해 주는 거죠. 주격 장치로 적재가 안 되면 그 프로그램은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격 장치로 올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뭐다? 바로 로더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쭉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언어가 번역되는 과정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자, 운영체제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을 하려고 해요. 윈도우즈 같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어디다가 중점을 둬야 되겠다.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운영체제 목적이 되고요. 평가 기준도 돼요. A라는 운영체제가 있고 B라는 운영체제가 있는데 어떤 게 좋지? 라는 거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얘가 더 좋아요. 라고 뭐가 좋아요?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먼저 처리 능력입니다. 능력자여야 되죠. 여러분이 이제 직장 생활 할 때도 어떠세요? 능력이 있어야 되죠. 네. 처리하는 능력이 높아야지 된다. 처리하는 능력이 높아야 됩니다. 처리 능력이란 뭐죠? 일정 시간 동안에 하는 작업 양을 의미하죠. 그래서 시스템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단위가 됩니다. 수치가 낮을수록 좋나요? 아니죠. 수치가 높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 운영체제의 목적, 종류 기억합니다. 종류 4가지 기억합니다. 네.
그다음에 반환 시간입니다. 반환 시간은 뭐냐면 내가 명령어를 내렸어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시간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밥 먹어 라고 했을 때 눈 비비면서 일어나서 밥 먹을 거죠.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 반환 시간, turn around time이다 라는 겁니다. 네, 결과를 얻을 때까지 시간, 반환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 가능도, 사용 가능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용할 수 있냐 그거죠. 실제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가, 네, 즉시 사용할 수 있는가 여부, 네, 사용 가능도. 이거는 뭐냐면 내가 컴퓨터를 쓰려고 그래요. 근데 마우스 잡자마자 얘가 다운돼 버렸어요. 이제 다시 껐다 켰어요. 쓰고 있는데 다시 또 다운돼 버리네. 버벅거리면서 다운돼 버리네. 그건 이제 사용 가능도가 안 좋은 거죠. 내가 쓸라 그러면 고장 나네. 그죠? 네, 그런 거에 사용 가능도 안 좋다라는 거죠. 컴퓨터는 고장이 안 나야 되죠.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자 할 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바로 네,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사용 가능도, 결론은 고장이 안 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스템이 사용하고 있는 중간에 시스템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개념이 사용 가능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뢰도 높아야 되죠.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신뢰도가 됩니다. 자, 다른 건 높아야 돼요. 처리 능력 높아야 돼요. 사용 가능도 높아야 돼요. 신뢰도 높아야 돼요. 반환 시간은요, 낮아야 되죠. 시간이니까. 네, 내가 명령어를 내렸어요. 결과를 10초 뒤에 얻었어요. 그거하고 0.1초 뒤에 얻었어요. 누가 더 좋아요? 0.1초가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 나오면 헷갈리지 말고요. 시간 나오면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큰 거, 낮은 거, 낮은 거, 낮은 거 기억해 주면 되죠? 네, 순간적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반환 시간이 커야 된다.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시간은 낮아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운영체제의 목적, 4가지 목적, 처리 능력, 신뢰도, 변환 시간, 반환 시간, 사용 가능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여러 가지 처리 방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리 방식. 먼저 일괄 처리부터 앞에서 잠깐 나왔어요. 일괄 처리. 네, 일괄 처리가 무엇이다? 네, 모아두었다 처리한다. 배치 처리다라는 거죠. 일괄 처리하면 여러분 뭐 생각해요? 모아두었다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 네, 모아두었다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업무를 있었을 때 모아두어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사람이 있고 바로바로 처리하는 사람이 있죠. 자, 날 잡아서 처리하려고 다 서류를 이렇게 모아놨어요. 네, 날 잡아서 처리하려고. 이게 일괄 처리죠. 꼭 나쁘다는 건 아니죠. 우리 생활에 있어서 일괄 처리를 해야만 되는 게 있어요. 뭐죠? 모아두어서 한꺼번에 처리를 해야만 되는 것. 자, 월급 계산입니다. 월급.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수도세 계산. 네, 전기세 계산, 도시가스 계산 이런 거 어떠세요? 한 달 동안 모아두었다가 처리하는 거죠. 네, 그런 걸 일괄 처리다, 배치 처리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컴퓨터 세대별 발전할 때 일괄 처리 잠깐 나왔습니다. 한 번 더 복습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실시간 처리, 실시간 처리하면 어떠세요? 즉시 처리, 네, 즉시 처리, 바로 처리라고. 발생하자마자 바로 처리, 콜센터의 직원분들 바로바로 처리해주죠. 네. 그래서 이제 은행 업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처리가 되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 분할 처리입니다. 시 분할, 시간, 시는 타임이죠. 시간을 분할해서 처리하는 방식이죠. 네, 그래서 A라는 사람 복사집 앞에 줄을 섰는데 A가 100장을 해야 돼요. B가 10장 해야 돼요. C가 5장 해야 돼요. D가 200장 해야 돼요. 이렇게 있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 이 복사기는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4개를 한꺼번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 1초, 얘 1초, 얘 1초, 얘 1초 이런 식으로 넣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사람이 옆에서 봤을 때 이 복사기는 한꺼번에 일을 처리하는 좋은 거네. 그걸 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어떠세요? 한 번에 한 번이지만 이 넘어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 10억 분의 1초. 여러분 인지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1초만 해도 우리가 좀 힘든데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동시에 처리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시간을 나눠서 처리하는 거죠. 시, 분할 처리, 시간을 나눠서 처리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왜 가능하죠? CPU가 엄청 빠르니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분산 처리입니다. 분산 처리하면 여러분이 뭘 생각해요? 하나의 일을 여러 대의 컴퓨터가 나눠서 처리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이걸 구현하려면 뭐가 되어야 되죠? 그죠? 네트워크가 구현이 되어서 서로 데이터를 공유해서 써야지 일의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통신하면서 처리하는 방식을 우리는 분산 처리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분산 처리 시대예요. 그래서 기억해 주고요. 자, 다중 프로그래밍, 다중 처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세대별 발전에서 한번 봤죠. 자, 다중 프로그램은 CPU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자, CPU 한 개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것을 다중 프로그래밍. 다중 처리는 CPU가 여러 개의 CPU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것을 다중 처리라 그러죠. 그래서 CPU가 여러 개가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개는 일단은 이제 보면 CPU가 딱 두 개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 듀얼 시스템이다, 두플렉스다, CPU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에 CPU가 한 개 있을 때와 CPU가 두 개 있을 때 어떤 게 더 빨라요? CPU 두 개가 훨씬 빠르죠. 네. 자, CPU 두 개로 구현된 것이 두플렉스와 듀얼 시스템이 있어요. CPU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자, 듀얼 시스템과 두플렉스를 구분합니다. 둘 다 CPU가 두 개예요. 어떤 일이 주어졌어요. 이것 좀 해라고 명령어가 들어왔어요. 듀얼 시스템은 CPU 두 개가 동시에 처리합니다. 우리 같이 처리하자 해가지고 CPU 두 개가 붙어가지고 그 하나의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고, 듀얼 시스템은 뭐죠? CPU 한 개가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남은 CPU는 뭐예요? 대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고장이 나면 바로 투입하는 거죠. 기다리지 않고. 이런 용도로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 처리의 듀얼 시스템, 네,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되었나요?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